자, 98회 여주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월 20날짜 마케팅 부서에서 사용할 법인 차량 BMW 3000cc를 모던 캐피탈로부터 렌트하고 아래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임차료 계정을 써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 3000cc니까 불공이죠. 54번에 불공이에요. 54번에 불공. 분계는 임차료 계정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차변에 임차료. 차변에 임차료가 99만원. 그것을 포함해서 99만원. 대변에는 돈 아직 안 줬네. 미지급금이에요. 대변에 미지급금이 99만원. 차변에 임차료, 대변에 미지급금. 자, 5월 13일 날짜. 5월 13일 회사에서 보유한 유일한 사채인 액면가 5천만원의 사채를 50% 갚았습니다. 차변의 사채 2,500. 50%니까 2,500. 대변에 상환대금 2,200 보통예금에서 지급을 했죠. 대변에 보통예금 2,200. 4차 할인 차금이 400만원 있다고 나와있죠. 여러분 4차 할인 차금은 프로그램 조금 이따 건들래요. 4차 할인 차금은 사채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항상 반대편에 기록해줘요. 사채 반대편에 사채 할인 차금 200. 사채 반대편에 4차 할인 차금이 200. 그러면 차대변 비교 한번 해볼래? 차변은 2,500인데 대변은 2,400이죠. 대변에 100만원 차이 납니다. 대변이 부족하면 사채 상환이. 만약에 차변이 부족하면 사채 상환 손실. 정리할 거 정리 다 한 다음에 사채 갚았으니까 차변에 사채 돈 나갔죠. 할인받은 차금 정리했죠. 더 이상 정리할 거 없지. 그러면 이익이냐 손실이냐 따지면 되는 겁니다. 대변이 부족하면 이익, 차변이 부족하면 손실이에요. 7월 2일 날짜입니다. 7월 2일 굿모닝 식당 직전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전표라는 얘기입니다. 걔가 나온 이유는 일반 전표라는 얘기예요. 차변에 복리후생비 150만원. 차변에 복리후생비 150만원. 대변에는 미지급금이 150만원. 이렇게. 차변에 복리후생비 150만원, 대변에 미지급금이 150만원. 8월 1일 날짜입니다. 회사는 신한은행이 은행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중고 승용차를 990만원의 보통예금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사왔죠. 신한은행은 해당 승용차 판매 시 부가세법 규정을 준수해서 증빙을 전자발급하였다. 세금 계산서냐 계산서냐이죠. 금융보험은 면세사업자예요. 금융보험은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니까 계산서를 발행을 했겠죠. 그러니까 나는 계산서를 돈 주고 계산서 받은 거니까 53번의 면세예요. 53번의 면세. 차량 운반고. 얘는 차변에 차량 운반고 99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이 990. 금융보험 면세사업자라고 그랬어요. 계산서가 발행이 됐을 것이다. 계산서가. 그래서 차변에 차량 운반고 99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 990만원이고요 53번에 면세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문제를 한번 봅시다. 수출실적 명세서와 영지일 매출 명세서를 작성을 해라. 매입 매출 전비 입력 거래처 등의 입력은 생략한다. 이건 직접 화면을 보고서 설명을 해줄게요. 2번 보자. 다음 자료를 보고 2022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을 해라. 과세표준 명세서는 생략하라고 나와 있고요. 다음 예정 신고는 신고한 것으로 가정하고 예정 누락분에 대해서는 매입 매출 전비 입력하고 분계는 생략한다. 밑줄 쳐봐요. 예정 신고 누락분에 대해서 매입 매출 전비 입력한 다음에 분계는 생략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이거 하는 절차가 여기 봐요. 일단 제일 첫 번째가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먼저 하는 거야.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VAT 신고서를 작성을 해준 거예요. 메인 매출 전입명을 하고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정때 누락된 거 찾아보세요. 예정때 누락된 거 1번 자리 봤더니 은경아? 이따가 시간 줄 때 화면에 입력하는 거는 이게 예정때 수출 제어에 대한 신고를 누락했다고 나와 있죠. 직수출 몇 월 며칠이에요? 선정일을 보는 거예요. 선정일이 9월 12일이지. 9월 12일 16번의 수출입니다. 9월 12일 16번의 수출. 자, 선정일의 환율이 얼마예요? 1250원 동그라미. 선정일의 환율 1250원의 동그라미. 외화 금액 15,000달러의 동그라미. 곱해봐. 얼마 나오나? 1250원 곱하기 15,000달러. 얼마 나올까요? 1875만원. 네, 1875만원. 여기에서 예정 누락분을, 여기 봐요. 예정 누락분을 걸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따 화면으로 보여줄게요. 예정 누락분을 걸어주시면 부가세 신고서에 7번에 자동으로 반영이 될 거예요. 7번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1875만원. 부가세는 당연히 0이 되겠죠. 부가세는 0, 당연히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예정 누락분을 걸어주면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것도 이렇게.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공정건물의 9월분 임차료에 대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신고를 누락하였다. 9월 30날짜예요. 9월 30날짜 51번에 과세가 되는 거고요. 51번에 과세가 되고 금액은 얼마? 120만원 누락했어요. 120만원. 부가세가 12만원 나오겠죠? 얘도 마찬가지 예정 누락분을 걸어주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 예정 누락분을 걸어주시면 얘가 12번에 자동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120만원. 세액은 12만원이 되겠죠? 세액은 12만원이 되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전피입력을 할 때 9월 12일 날짜, 9월 30일 날짜 전피입력을 하면서 예정 누락분 걸어주는 거 우리 해봤지겠지? 이거 해주시면은 이렇게 7번, 12번에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우리는 가산세 26번이지? 26번에 가산세만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 봐요. 26번의 가산세는 첫 번째가 일반 과소신고죠. 일반 과소신고 필성실 가산세 미납부세 곱하기 10% 곱하기 얘는 예정때 누락된 거 확정때 신고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25% 75% 감면받아서. 자, 두 번째는 납부지연 가산세예요. 납부지연 미납부세 곱하기 미납일수 곱하기 만분의 2.2 이렇게 만분의 2.2. 세 번째는 매출 영세율이죠. 세 번째는 매출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 곱하기 0.5% 곱하기 25%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여기 잠깐만 매출세액이 0이고 매입세액만 있으니까 납부세액이 없죠. 매출세액이 0이잖아. 그럼 미납부세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얘는 계산할 필요 없고요. 영세율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영세율이 얼마 있어요? 공급가액이 1875만원 곱하기 0.5% 곱하기 25% 얼마 나오니 그러면? 23,437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문제 보세요. 계속. 자, 지금 1, 2번 자료 갖고 한 거고요. 3번에 10월 11일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 5천만원 있지? 얘는 그냥 몇 번에 반영을 해주시면 돼요? 1번에 반영을 해주시면 돼요. 얘는 1번. 신용카드와 과세 매출은 몇 번에 반영을 해주면 되는 걸까? 3번에 반영이 되겠죠? 3번. 세금계산서 매입액이 2천만원, 고정대서 매입액이 200만원, 접대비가 얼마 있어요? 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 고정대서 매입은 몇 번에 반영이 되는 거지? 11번. 11번에 얼마? 200. 맞아요? 그러면은 10번의 일반 매입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800이 되죠? 1800. 그리고 공개받지 못한 매입세는 다시 얼마? 500.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겁니다. M수에 있다가 넘어가서 결산문제입니다. 4월 1일에 1,000만 원을 차입하고 12월 31일 날짜 결산문제예요. 차입하고 연 12% 이자를 지급하였다. 이자는 1년이 되는 날에 지급하기로 해서 12월 30일 현재 미지급하였다. 월화의 계산을 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차변에 이자 비용, 대변에 미지급 비용. 차변에 이자 비용, 대변에 미지급 비용 1,000만 원 곱하기 1,000만 원 곱하기 12% 곱하기 12분의 9개월 맞아요? 그럼 90만 원 나오죠? 이자 비용 90만 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 90만 원입니다. 2월 1일에 극동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익금 5천만 원이 이제 내년 1월 달에 만기가 도래하고요. 만기일 예정대로 상환할 예정이다. 두 번째 문제는 차변의 장기차익금 5천만 원입니다. 차변의 장기차익금 5천만 원. 대변에는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하겠지. 대변에는 유동성 장기부채가 5천만 원. 둘 다 거래처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문제 볼까요? 7월 15일에 취득한 이번 연도에 그치? 이번 연도 7월 15일에 취득한 주식 3,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매도 가능 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자, 1,500원 주당 1,500원인데 결산일 현재 공정 가치가 1,850원이네. 계산기 두드려볼래? 얼마 늘어났죠? 350원 늘어났죠? 350원 곱하기 3,000주 105만 원 늘어났지? 105만 원. 차번에 매도 가능 증권 178번이에요. 투자자산 코드 번호 얼마? 105만 원? 105만 원. 대변에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되겠죠? 평가이익이 105만 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105만 원. 4번. 자, 1, 2, 3번은 수등결산이고 4번은 기말재고액은 자동결산이라고 그랬지, 그치? 봐요. 재고자산 실질 조사 결과 기말내역은 다음과 같다. 시손품 중 고객이 매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100만 원은 여러분 고객이 매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100만 원은 실질 재고조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팔렸어 안 팔렸어 이거? 아직 안 팔린 거지 그치? 안 팔린 거니까 내 재고 맞죠 그쵸? 그러니까 더해주면 되죠. 어디에다가? 제품에다. 제품은 450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되는 거죠? 550이 되는 거죠. 얘는 자동결산입니다. 자, 입력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표입력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주전자 회사 확인하시고요. 입력한 거 확인해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1월 20날짜 54번에 불공이라고 그랬죠? 54번에 불공 렌트류입니다. 공급가액은 90만원. 거래처는 모던 전자세금계산서 맞죠? 자, F를 눌러서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분계는 3번의 혼합이에요. 819번의 임차료 마케팅 부서니까 대변에 미지예금이라고 했습니다. 미지예금이 99만원. 자, 두 번째, 세 번째는 일반 전표고요. 그죠? 8월 1일 날짜 먼저 할게요. 자, 8월 1일 날짜 53번의 면세라고 했어요. 53번의 면세이고요. 승용차입니다. 공급가액은 990만원. 신한은행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신한은행. 그리고 전자발급 했으니까 전자란에 1번 체크해 주시면 되죠. 전자란에 1번, 분기는 3번의 혼합. 차번에 차량광고 990만원, 대변에는 보통예금이 990만원입니다. 일반 전표 5월 13일 날짜 들어보겠습니다. 5월 13일 날짜. 5월 13일. 차변의 사채가 2,500. 대변에 보통예금이
2200. 또 대변에 사채 하등 발행 차금이 4차 하등 발행 차금. 4차 하등 발행 차금이 200. 대변에 사채 상환 이익이라고 그랬죠? 100만 원. 그 다음에 7월 2일 날짜입니다. 7월 2일 날짜 차변에 복리후생비 그쵸? 공장 직원들이 500건대예요. 500건대 복리후생비가 150만원. 대변에는 자 미지급금 거래처는 삼성카드예요. 삼성카드 150만원 다 했죠? 자 그 다음에 불가치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하래요. 자 수출 실적 명세서 들어왔으면 자 일기 예정 신고 기간이니까 1월부터 3월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수출 신고 번호가 거기 두 번째 박스에 나와 있죠. 수출 신고 번호 입력했고 선적일자가 2022년 3월 20. 통합코드는 US달러입니다. FP번 미국. 그 다음에 환율은 선적일의 환율. 여러분 선적일이 몇 월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3월 20. 위에서 3월 20날 환율이 1,050원 나와있죠. 외화 금액은 몇 달러? 5,000달러입니다. 5,000달러. 그러면 525만원 나오죠? 거래처 임명은 생략한다라고 그랬어요. 메모 좀 해주실래요? 525만원 메모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그러면 맨 마지막 기타 영수일 내역이 용역의 부계 공급이라는 게 있죠? 걔는 여기다가 직접 여기 봐요. 기타 영수일 적용은 여기다 직접 입력해 주시면 돼요. 한 건에 외화 금액은 3,800달러. 금액은 여러분들 공급일자가 몇 월 며칠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2월 14일 날짜 나와 있죠? 그쵸? 다 같이 위에서 2월 14일 날짜 환율 찾아볼래요? 공급일자, 환가일자가 아니라 공급일자로 보는 거예요. 공급일자가 2월 14일. 위에서 2월 14일 날짜 환율 찾았더니 1,070원 나와 있죠? 곱해봐. 3,800달러 곱하기 1,070원. 얼마 나오죠? 66,000원? 이거? 네. 메모해 주시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기타 영세 적용은 직접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공급일자 갖고서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영세 매출 명세서 작성하라고 나와 있죠? 밑에 영세 매출 명세서 일기 예정 들어가서 1월부터 3월 들어가서 직접 수출이 여기 봐요. 직접 수출이 이거지. 그죠? 525만원. 525만원. 그 다음에 북에서 제공하는 용역. 얘가 이거죠. 북에서 제공하는 용역 466만 6천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로따로. 됐어요? 저장하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메인 매출 전표부터 하라고 그랬어요. 메인 매출 전표 들어가서 9월 12일 날짜에 9월 12일 날짜 16번의 수출이고요. 제품이에요. 제품 공급가액 얼마라고 그랬죠? 1,875만원이라고 그랬죠? 거래처는 스카이, 네. 거래처는 스카이 엔터 치시고요. 영세 부분에 가서 F번 눌러서 직접 수출 신고번호 생략. 0번에 분기 없음이라고 그랬죠? 그쵸? 자, 한 줄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봐요. 한 줄 올린 다음에, 간편집계 기타에 가서 예정 누락분. 2022년, 자, 지금이 9월이잖아, 그치? 확정이면 10월이잖아요. 10월. 2022년 10월. 확인. 이렇게 매출 누락이라고 뜰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9월 30 날짜예요. 9월 30 날짜. 51번의 과세고요. 51번의 과세 임차료예요. 120만원. 120만원. 거래처는 부자입니다. 거래처는 부자. 전자란에 네, 1번. 0번에 분기 없음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한 줄 올려서 간편집계 기타 예정 누락분 2022년 10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메인 누락이라고 뜹니다. 이렇게 전피명 하시면 여기 봐요. 이렇게 전피명 하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게 확정이죠? 10월 1일부터 10월 30일 가면 여기 봐봐. 칠판 보세요.
자동 반영돼 있잖아. 7번, 12번. 그죠? 여기 봐요. 7번, 12번. 자동 반영돼 있죠, 그쵸? 그리고 가산세만 해주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쵸? 가산세만 영세일과세 표준신고불성시의 가산세 1,875만원 입력하시고요. 23,437원. 즉 예정 때 도락한 거 확정 때 그죠?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자료 보세요. 여기 1번에 반영을 해주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12월 11일에 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 5천만원. 네, 세금 500만원 나올 테고요. 신용카드 매출은 3번에 간다라고 그랬죠? 1,000만원이에요. 1,000만원. 그럼 100만원 나올 테고요. 고정자산 매입부터 할까? 고정자산 매입에 얼마 들어가면 된다고 그랬죠? 200에 20. 나머지가 일반 매입이라고 그랬죠? 2,000에서 고정자산 매입에 200 빼니까 1,800이에요. 1,800에 180. 그런데 불공제가 하나 있으니까 16번, 50번에 가서 접대용 불공제 500에 50만원 입력해 주시면 끝납니다. 됐죠? 요거 저장하시고 빠져나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결산 문제 보겠습니다. 일반전표 12월 31일 날짜예요. 일반전표 자 12월 31일 날짜에 가서 차변에 이자 비용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90만원.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이 90만원. 또 차변에 장기차입금의 거래처는 극동은행이죠. 극동은행 금액은 5천만원.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가 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똑같이 극동은행 5천만원. 차변에 178번의 매도가능 증권이 105만원. 대변에 매도가능 증권 평가이익이라고 그랬죠. 평가이익이 105만원에 가시면 됩니다. 수동결산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수동결산 다 입력하셨으면 빠져나와서 자동결산 1월부터 12월 들어가셔서 자 기말원 재료 200만원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말제공품은 350만원. 그 다음에 기말제품이 얼마라고 그랬죠? 550만원 다 입력하셨으면 전표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 못하신 거 있으면 조금 이따 시간 드릴게요. 그때 마무리 하시고 원천징수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영업부과장인 윤서현 사원 등록 들어가 볼게요. 사원 등록 들어가서 없네. 윤서현 등록하는 얘기지. 그쵸? 101번에 윤서현. 못하신 분은 일단 보기만 하세요.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900-102-212-3-452번 2022년 1월 1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내국인이고요. 이 사람 급여명세를 딱 훑어봤더니 외국에서 근로한 수당이 있죠? 여기 봐요. 국외근로 제공 여부 월 100만원 비과세 선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100만원 비과세. 생산지가 아니잖아, 그죠? 생산지가 아니에요. 부양가족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빠져나와서 급여자리 입력 들어가신 다음에 수당공제에서 자 상여금 있나 볼까? 상여금 있어? 없죠? 부. 직채수당이 있죠? 월차 수당 없어요. 부. 식대. 근데 밑에 봤더니 회사는 여러분 자 수가자를 읽어볼게요.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보조금이다. 별도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과세 맞아요. 근데 두 번째, 회사는 매월 동일한 식대를 지급한과 동시에 구내식당에서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 과세란 말이에요. 그럼 얘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비과세 식대는 부. 그리고 과세 식대를 다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식대 이렇게 과세를 다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외근로수당, 그죠? 비과세예요. 국외근로수당 비과세입니다. F번 눌러서
외에 근로수당 100만원짜리 네, 비과세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야간 근로수당은 없죠. 야간 근로수당 없으니까 네, 부르다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나? 해당 사항 없어요. 공제등록에서 학자금 구해 주시면 됩니다. 몇 월 달 급여라고 그랬어요? 이게 10월이죠. 급여 지급일은 10월 며칠? 25일입니다. 기본급이 500만원이고요. 직책수당이 50만원, 자감정보조금이 30만원, 식대가 20만원, 구개월로수당이 100만원, 국민연금이 22만 5천원, 건강보험이 17만 1,500원이고요. 장기연금료가 19,750원, 그 다음에 고용보험료가 46,400원이죠.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자동 계산된 자료를 이용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빠져나와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속 10월, 지급도 10월입니다. 그러면 A01에 간이세액란에 그렇게 자동으로 반영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빠져나와서 이자 소득자료 입력. 그죠? 예, 기타 소득자 등록을 먼저 해줘야 돼요. 기타 소득자 등록을 먼저 가서 소득자 코드는 자 취소하시고 626번 626번 박찬영? 박진영이야? 박진영 거주자입니다. F2번 눌러서 이자는 무조건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비영업이라고 그랬죠 그쵸? 이자 소득은 무조건이에요. 비영업이에요. 내국인이고요. 주민등록번호 730-113-1234-568번이고요. F2번 네, 주민번호 실명의 개인입니다. 실명의 개인. 자, 이자 배당 소득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몇 월달 이자예요? 지급이 7월 31일입니다. F2번 박진영. 이자 지급 대상 기간이 나와 있어 그죠? 이자 지급 대상 기간이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고요. 이자율은 몇 퍼센트? 2.5%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금액이 230만 원 나와 있고요. 자, 비영업대 금액은 무조건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아까 법인은 자동으로 떴었죠. 지난 문제에서. 법인 원천에서 25% 자동으로 떴었잖아. 개인은 우리가 수동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수동으로 25%, 비영업대 금액은 25%니까 저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빠져나와서 바로 밑에 있는 원천징수 영수증은 들어가시면 돼요. 그냥 7월달.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뜨는 거, 이게 끝입니다. 마무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